자, 13번의 사료위험물은 인화점을 기준으로 이 품명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특수인화물은 발화점이 100도, 인화점이 영하 20도, B점 40도입니다.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온도는 영하 20, 40, 100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제1석유류는 21도 미만, 2석유류는 21도에서 70도, 3석유류는 70에서 200도, 4석유류는 200에서 250도씨인데 해설에서 보시면 4석유류뿐만 아니라 동식물 유류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동식물 유류는 250 초과가 아니라 250도까지의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코올류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포화 1가알코올인데요. 이 함량이 60 중량 % 미만인 경우에는 알코올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지난 기출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14번 크실렌의 이성질체 3가지에 대한 명칭과 구조식을 쓰시오. 이 구조식을 쓰는 문제가 크실렌 또는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과 같은 경우로 출제가 될 수 있죠. 구조식을 쓸 때는 이 벤젠고리를 육각형의 동그라미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짝대기를 하나 건너 하나씩은 꼭 쓰셔야 합니다. 그냥 육각형만 쓰게 되면 이거는 틀린 구조식이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크실렌은 벤젠고리에 CH3가 2개 들어가 있는 건데 붙여서 쓰시게 되면은 오 크실렌이라고 쓰시고 읽을 때는 오르소 크실렌입니다. 그리고 한 칸 떨어져서 쓰시면 M 크실렌이라고 쓰고 메타 크실렌이라고 읽고요. 2개 건너서 CH3가 붙어 있으면 P 크실렌, 파라 크실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과 구조식을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이 문제가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문제가 길어지고 좀 생소한 문제 또는 위험물 기능장과 비슷한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사실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같은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할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람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 제조소 등의 설치자, 소방서장, 소방청장, 시도지사 중에서 안전관리자는 그 제조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해임한 다음에 다시 선임하는 기간은 그 안전관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기능사나 위험물 산업기사와 같이 이런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두거나 아니면 해임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 최대 30일까지는 안전관리자가 없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리자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 건 처음이지만 이것이 실기에서 출제된 건 처음이지만 필기에서는 그래도 좀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론에 대한 좀 실기에서 잘 안 나왔던 부분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옥내소화전 수원의 수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옥내소화전에 필요한 물의 양을 구할 때는 7.8을 곱하게 됩니다. 옥외소화전의 개수를 구할 때는 13.5를 곱하게 되는데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을 기준으로 구합니다. 1층에 1개, 2층에 3개 있다고 해서 총 4개가 아니라 최대 개수가 3개이므로 3 곱하기 7.8을 해야 하고요. 나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설치된 게 6개죠. 근데 6개가 있더라도 5개가 넘는 경우에는 5개만 그 수원의 수량 계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5개로 계산해서 5 곱하기 7.8은 39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제6류위험물 중 한 물질이 히드라진과 만나면 격렬히 반응하고 폭발한다. 히드라진과 만나는 육류위험물은 과산화수소를 말하는 겁니다.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가 만나게 되면
그 로켓의 연료가 되는 폭발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육류 위험물의 조건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우리 소독약으로 쓸 수도 있는 물질인데 농도가 진해질 경우에는 위험물이 된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36 중량 % 이상일 때는 위험물이고 농도가 작을 때는 소독제로 쓰일 수 있고 그런 물질이고요. 질산의 경우에는 비중이 1.49 이상일 때부터 위험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가지고 킬로그램을 리터로 바꾸거나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히드라진과 폭발적으로 반응할 때 H2O2 플러스 N2H4는 N2 플러스 H2O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이제 각각 구해졌을 때 2H2O 플러스 N2H4는 4H2O 플러스 N2가 되겠습니다. 이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은 꽤 자주 출제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18번의 문제는 정말 처음 출제된 문제고요. 작업형에서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문제인데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의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빛을 차단하거나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래서 온도계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습도계는 습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렇다면 압력계는 압력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 법령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위험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는 파손 또는 균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부식입니다. 파손, 부식, 균열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꽃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위험물이 위험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불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가연성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체류하거나 그래서 가연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을 어디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똑같이 보호액이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법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라서 뭔가 설명을 하거나 그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왠지 이런 문제를 보면 평균을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9번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완공검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법령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기능장 수준이에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서 제조소 등의 설치 변경에 관하여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이 법령에 따라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탱크 안전성능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능 검사를 한 이후에 변경 완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는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들은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동탱크 저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 장소는 항상 주차하는 장소 그 장소를 확보한 후에 상치 장소가 적합한지까지 이제 검사받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송 취급소는 배관을 통해서 위험물을 운반하는 건데요. 이송 배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완공하기 전에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번에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때는 시도지사는 어떠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냐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탱크 검사 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어렵죠. 자,
자, 20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산에스테류에 속하는 위험물은 질산으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니트로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질산메틸, 질산에틸 이런 것들이 질산에스테류에 속하는 거고 트리니트로로 시작되는 것들은 니트로 화합물이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는 액체이고 영하의 온도에서는 고체인 위험물의 분해 반응식을 쓰라고 했는데요. 다이너마이트 기억이 나시나요?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글리세린에 규조토를 섞어서 만드는 화약입니다. 근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겨울철에 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대신에 니트로글리콜을 일부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하의 온도에서는 고체이다 라는 거는 니트로글리세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위험물의 분해 반응식, 그냥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이 아니라 이것의 분해 반응식을 쓰라고 했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분해 반응식은 좀 어려운 유형으로 자주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발생하는 게 4가지나 되니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미정계수법 통해서 이렇게 계수 대입한 화학 반응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에서 지금 옥내소화전이 적용되는 그 수원의 수량 구하는 공식이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카톡방으로 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법령이 바뀐 대로 채점을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게 문제나 채점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써야 될지 저도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이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만한데 일단 소방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변경됐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